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6월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인 3%입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 이후의 최저인 3%입니다. 그러나 렌트비 등이 내려가지 않아 연준은 이달 말에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주택 붕괴 사태는 슬로우 모션 재난입니다. 집이 붕괴돼 중요한 것들조차 챙기지 못하고 대피한 뒤 비상 사태가 선보되고 자신의 집에 날마다 와서 쳐다보는 주민들은 뭐가 잘못된 거지 의문합니다.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은 분이나 지질학자 모두 경고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해야 하는 집 짓기보다는 공원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유시 얼바인 교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언젠가는 승인하겠지만 언젠가는이 언제인지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나토의 발표 직후 나토를 비난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는 비난 수위를 낮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장기 지원을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한미일 지도자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며칠 미국 정찰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발사입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역시 이 문제도 오늘 논의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안 된다는 글이 독자의 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어젯밤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임신 6주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한 어머니는 10대 딸의 불법 낙태를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당연히 예상하고 계시는 대로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생중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짧은 연설을 했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전부 나토에 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미국의 생활적인 부분부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1년 전과 비교할 때요 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도 더 됐네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작은 폭의 상승입니다. 1년 대비로 할 때요. 6월 달에 3%, 지난해 6월에 비해서 5월 달에는 4%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고 한 달로 보면은 5월에 비해서는 6월 달에 전체적인 물가가 0.2% 올랐습니다. 5월 달에는 4월 달보다 0.1%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료와 식품값을 뺀 핵심 물가지수 이제 중요하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4.8%, 일반 다 합치면은 3%, 핵심 물가지수는 4.8%, 5월 달에는 이것도 5.3%였거든요. 전문가의 예상은 좀 변동이 심한 에너지나 식품값을 뺀 핵심 물가지수 코어 인덱스는 5%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4.8%였습니다. 이 지수도 2021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 수치를 라디오 방송으로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은 드립니다만 근거를 전하기 위해서요. 연료와 식품값은 내려갔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 그런데 연료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1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잘 느끼실 겁니다. 26.5%가 내려갔고요. 새로운 자동차 값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중고차와 트럭 값은 계속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1년 전보다 5.2% 내려갔네요. 6월 달에
한 달 동안 0.5% 내려갔고 새로운 자동차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그 밖에는 항공기, 뭐 가구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좀 변동이 있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9.1%였습니다. 지금 4%라잖아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좀 안도감을 느끼긴 합니다. 꾸준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공급망이 해소됐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막 엉켜 있었던 것이요. 에너지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럽이 자국책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그림에서 안정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2%가 아니잖아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가 아닌 3%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이게 렌트비가 계속 내려가질 않고 있거든요. 집값은 이런저런 이자율 때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렌트비 증가가 슬로우하다는 사인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6월 달에도 집값이 0.5%이 정도면은 비싼 집에서는 치고 올라가는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5월 달과 마찬가지로 0.5%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 무슨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포함해서요. 그런 뭐 레크리에이션 가격, 요즘 뭐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같이 물가가 인상되면 좋은데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그리고 이건 정말 내려갔으면 좋겠다. 렌트비 같은 게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요. 그게 안 내려가니까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7월 25일과 26일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때 그때 이제 이거 이자율을 다시 올린다 하는데 뭐 90% 이상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를 지금 5%에서 5.25% 사이죠. 이 정도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뉴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어떤 수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자율은 이번 달 말에 한 번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롤링 힐스 에스테이트에서의 그 집이 붕괴되고 집안이 내려와 이거 계속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감상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성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채 이상 망가지고 거의 파손된 집도 있고 그리고 주변 집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롤링힐스 에스테이츠는 뭐 인구는 많지 않지만 한 8,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그 LA 카운티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그 10년 동안 거기에 사신 지금 뭐 와이프가 딴 데 여행 갔기 때문에 혼자서 10분 동안 짐 챙길 시간을 갖고 짐을 챙기셨다고 하는데 73살 되신 분이 그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많은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스토리겠죠. 이분은 호텔에서 익숙하지 않은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집이 완전히 뭐 절벽 끝으로 뭐 그라지 있는 데는 내려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평평한 곳에서는. 그런데 15피트 정도는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야, 15피트면 엄청난 거잖아요. 15인치도 아니고 15피트요? 15인치인가요? 피트인가요? 그건 이제 제가 나오면 15피트 아래로라고 하는데요. 야, 이건 정말 다시 집을 재건축? 재보수공사 할 수 있을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셨답니다. 일어나셔서 찾은 거예요, 잠결에. 25년 된 커피 머그. 여러분도 그런 거 계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커피 머그는 적어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몇 년이 됐나요? 그 몇 년 동안 늘 저랑 같이 있긴 했지만 25년 되신 커피 머그를 찾으셨답니다. 집인 줄 알고 찾으신 거겠죠. 그런 것.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인을 포함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루가 여삼추죠. 그야말로.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예전에 가지고 온 머그인데 야, 이제 날마다 그 호텔에서 지내고 그 집 앞에 가본다는 겁니다. 더 내려가 있고 더 망가져 있고 더 기울어져 있고 집의 모양은 그렇게 되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잃어버렸을까? 리스트를 열거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라앉는 집,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집들도 있고요. 이 페어트리,
배나무 레인이라는 그 길에서 땅은 계속 움직이고 있답니다. 원인은 뭐 아직 모르죠. 겨울철에 폭풍,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해서 그때 워낙에 그 지형 토질의 구조도 산사태가 나기 쉬운 곳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보수공사 같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원인이 되겠죠. 평생의 추억을 10분 사이에 이분은 2개의 가방에 다 넣으셔야지 됐답니다. 아, 슬프다. 이런 감정을 갖고 그러다가 감정을 느낄 틈도 없이 우선 아이들 사진을 넣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상 받은 것, 기념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로 다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담으신 거죠. 1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집에서 10분 시간을 줬다고 할 때. 오리지널 스팟에서 집이 15피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천정 데미지 난 건 다 보이고요. 그라지가 계곡 쪽으로 가서 더 이상은 길 쪽이 아닌 것도 보이고 현관문을 열 수도 없고 해서 상자에 이제 막 10분 동안 막 챙기신 거예요. 이것저것을 챙겨서 담아놓고는 내려놓고는 다 못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가방 2개에 챙겨가지고 나와야지 되니까 보험을 챙기셔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사진 다 사라지기 전에 당장 입을 몇 가지의 옷 같은 것을 챙기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데요. 73살 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필름으로 모든 기억은 필름에 담겨 있잖아요. 사진도 휴대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름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시간조차도 없었는데 그런 뭐 페이퍼로 인쇄가 된 사진 같은 서류 같은 그리고 사진도 빨리 찍었어야지 됐다. 이건 완전 다크 조크 아니에요? 빨리빨리 사진을 10분 동안 짐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완전히 뭔가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험에서 이것도 그레이 에리어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커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사진을 빨리빨리 찍고 뭐를 챙겨 나오셔야지 되니까 그야말로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서 골동품이라든가 좋아하던 뭐 그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25년 동안 같은 커피 머그를 쓰셨다는 분이니까 그쪽의 취향을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좋아하는 옷들, 아내가 좋아하는 옷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 이런 생각은 잠시 하면서 나중에라도 희망을 갖고, 나중에라도 다시 이게 안정되고 땅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면 많은 것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마음은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홈 어소시에이션 그것이 이제 투플렉스에 살고 계셨던 분이래요. 이분은 누군가는 알았어야지 된다. 우리도 며칠 전에 뭐 약간의 금이 가고 이런 것을 알긴 했지만 이게 이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릴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 이후부터 이제 그쪽 집안이 계속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1990년대도 한번 큰 사고가 났고요. 그렇지만 이 홈 어소시에이션에서도 뭐 괜찮다고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1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사셨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이 무서운 곳으로 그냥 한순간에 확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밖에서 또 집 밖에서 집 안을 이렇게 집 안에는 못 들여다보지만 이제 사라져가는 나의 집, 달라져가는 모양이 완전히 일그러져가는 그런 나의 집을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집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당에 그래도요 레몬트리가 꼿꼿이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신 레몬이 많이 떨어진 채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이 집에 이사 와서 10년 동안 살다가 순간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일을 당해야지 되지? 이분의 얘기입니다. 뭔가 끝나지 않은 스토리인 것 같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브렛 샌더스라는 UC 얼바인의 교수의 그 기고문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어떻게 하죠? 약속 이렇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던가요?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스는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뭐 보험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어떤 때는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저쪽 파일
박스가 그냥 그 파일이 그냥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부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다 주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여권 당연하고요. 당연히 한 박스에 챙겨놓기. 우리 늘 이런 거 지진 이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잊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한국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오늘은 전부 나의 가장 중요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챙겨놓기 약속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저녁 디너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해야지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버몬트 주가 지금 완전히 그 뭐 주의 그 주도는 사람들이 보트 타고 다니던데요. 뭐 배를 저어서 길을 그 가는 그러니까 주지사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지역구니까 역시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등 많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오늘 이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연설문을 준비를 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 11시 몇 분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후였죠. 저녁이었었죠. 북한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어,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가 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가 있고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야 또 뭐 나토가 확장을 하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이긴 하지만 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가들을 확장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G7 국가들이 또 다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런 면에서도 갔고 오늘 아침에도 사진 찍는 거 보니까 패밀리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G7 패밀리들 촬영을 하는데 젤렌스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의 포커스는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으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로 오른쪽 옆에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옆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 옆이 임마누엘 마크롱 이렇게 돼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왼편에는 이제 캐나다 총리 이런 식으로 이제 G7 국가들이 쭉 펼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은 당연하죠. 한국은 더 놀라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을 때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쪽에서 전역을 스킵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또 일본 그 서해 일본과 한국 그 중간에 해역에 떨어졌다고 하고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시간 넘게 74분을 비행을 해서 600 몇십 마일을 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621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국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 대고 김여정을 포함을 해서 북한에서 한 3번 정도나 최근에 며칠 사이에 미국의 그 정찰기, 스파이 정찰기가 북한을 넘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격추시킬 거야 하는 똑같은 경고를 3번 했죠. 미국은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국제 해역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볼 땐 그렇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또 그곳이 이제 북한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나라 대통령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뭐 해결도 하고 한국이라는 국가를 나토 정상 또 G7 국가들 정상도 다 모여 있으니까 어필하려고 하고 이 나라 대통령과 뭐 정상회담하고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비상 회의를 했었어야지만 되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물론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의 스케줄과 조건이 있겠지만 happen to be 미국, 한국, 일본의 정상들이 다 나토에 모였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북한이 이미 우리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시킬 거야라고 경고를 할 때부터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북한에서는 이걸 북한 법으로 따지면은 위반인 것은 맞으니까는요. 그리고 항상 이제 7월 달이 되면 7월 27일이 되면은 북한은
그날을 뭐 휴전,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북한 말로는 뭐 이름 부르는 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중대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전기념일, 네, 승전기념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항상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고요. 항상 반미 이런 것을 강조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뭐 정당하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도 이미 헌법 같은 것으로도 말을 해놓고 해서 지금 뭔가 도발 가능성, 더한 도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세 나라의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부터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한 그 경고성 발언을 해놨고, 일본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선 물론 오염수 방류 이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그룹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이 국빈으로 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한라인 같은 것을 만들고 실무 이제 협상을 늘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거든요. 그런 시점에 딱 이제 서울에서 첫 번째 미팅인데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지금 보내지잖아요. 8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신경을 쓰면서 모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한미일에 공통적으로 관심이 가고 해결을 해야지 될 그럴 문제였고요. 또 이번 주말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그 외무장관회의 아셈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외무장관들이 가서 북한 이 의제가 또 핵심 의제가 되겠죠. 아무튼 7월 달은 7월 25일, 26일 하면은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이자율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하는 때고, 그 바로 지나고 나면 27일, 날짜가 미국 날짜로 그러니까 26일이 겹쳐지게 되겠네요. 그날 이제 북한이 어떤 주변을 그 날짜를 주변으로 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모든 해외 매체가 다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에 없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에 없을 때 발사했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프트 대학교의 그 이성윤 뭐 북한 문제 전문가이죠. 미국에서는 이분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것과 같은 더 큰 실험을 할 수도 있다. 7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북한이 최근에 이 나토 정상회의를 그쪽 즈음에 집속탄,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써오는 집속탄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내는 것보다 10배 이상, 10배, 거의 20배 정도 실패율이 낮아서 나중에 터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확 터져서 민간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불량한 집속탄을 러시아가 쓰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집속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그럼 집속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나토 나중에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이 집속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보내야지 된다, 보내지 말아야지 된다. 보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러시아도 쓰는데 왜 안 써? 그리고 보내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조차 말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이 다친다잖아.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아니 러시아는 다치게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는 집속탄은 쓰지 않으면은 뭐 좋을 것을 쓰는 것인 것은 분명하죠.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인가 실수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덕적인 그런 그 명확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간인이 다칠 수 있다며 전쟁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참 모호해질 때가 있죠. 명확하게 가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겁니다. 탄약이 부족하니까 우크라이나도 쓰고 있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집속탄을 쓰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쓰지만 우크라이나이 쓰는 것은 뭐 러시아를 향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영토를 침공해온 러시아 군이 있는 곳을 쓰는 거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사이에서 지금 거기를 반격을 해서 쳐들어가려면 그 중간에 지대가 있잖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그곳이 거의 한 20마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20마일 정도의 그 틈에 지뢰를 러시아가 많이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그걸 지뢰밭을 넘어야지 러시아군을 적군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려면 집속탄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지뢰가 심어지지 않은 곳에는 참호가 있고 무슨 뭐 대전차 부대가 있을 테고 구조물 같은 것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하니까 우리도 쓰지만 우리는 러시아를 향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영토에서 침공을 해온 러시아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특히 지뢰밭 여기에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속탄도 좋은 집속탄과 나쁜 집속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낫다. 미국이 주면은 그 실패율이 2.35% 미만 되는 건 안 보낸다고 하고 러시아는 지금 실패율이 40%이 정도까지 막 민간인에게도 다 쓴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받아도 우리가 민간인 이런 곳에는 당연히 안 쓰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유럽이 아무리 유럽의 방위 산업이 탄화를 많이 만들려고 해도 이 같은 국지전을 돈바스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겁니다. 충분하게 주지를 못해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막 매달리는 거죠. 지금도 엄청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매달림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한창 지금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집속탄은요. 미국에도 그 아프가니스탄 아니 걸프전 당시에 91년도에 걸프전 당시에 미군 사망자의 10%가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오발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발탄이 군인이 갑자기 걸어가다가 다른 동료 군에게 전우에게 이렇게 오발탄으로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속탄 같은 거 다 이제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발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망한 군인의 10%가 이 집속탄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무기를 갖고 현명하게 쓰는 게 무기 하나도 없이 넉넉고 있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그 정치인들은 민주당조차도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당이 민주당이잖아요. 저건 쓰면 안 된다. 뭐 인권 단체들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러나 또 전쟁에 참전해 봤던 사람,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No way. 앞서 말씀드린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집속탄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토는 제가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나토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거든요. G7 회담도 끝났고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도 만났고 해서 이제 G7이 할 수 있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원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말 약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이제 나토에서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그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얘기죠. 항상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게는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 이건 약함을 보여주는 거고 아니 앞으로도 그럼 1년이 되냐 2년이 되느냐 3년이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치인들은 이런 면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만나기 전부터는 살짝 이제 톤 다운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G7 정상들과 만나고 난 뒤에는 나토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에 의미 있는 승리다. 이렇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각. Ukrainian delegation is bringing home significant security victory for the Ukraine, for our country, for our people, for our children. It opens for us absolutely new security opportunities, and I thank everyone who made it possible. Thank you, dear colleagues. Thanks. 네, you. 감사하다고 Thanks,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사무총장에게도 감사하고 G7 국가들이 쭉 옆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 국가 이름을 대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부 의미 있는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한 만큼은 안 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좀 받아가기를 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나면 곧 이런 타임라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러시아는 이제 전부 러시아 국경의 서쪽은 나토 가입 국가들로 쭉 도배가 됐습니다.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의 국경이 그 한 800마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그 아래 쭉 내려오는 그런 국가들까지 전부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좀 압박을 했죠. 전쟁을 시작할 때 아니 2008년도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으니까 서구의 민주주의 쪽을 이 푸틴 쪽보다는 러시아 쪽보다는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완전히 뭐 본때도 보이고 뭐 땅도 넓히고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혹을 붙인 거죠. 이 경우에는 더 많은 국가들이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제 핀란드는 이미 가입했고 스웨덴도 가입하게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은 다 얘기합니다. 터키가 스웨덴에는 이것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F-16 전투기를 팔도록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외교를 할 때 군수품입니다. F-16을 안 팔다가 왜? 그동안 너 러시아와 잘 지냈잖아. 뭐 러시아 무기 다 사고 하더니 뭐 우리에게 손을 버리려 하다가 스웨덴을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F-16 전투기를 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 그리고 바이든의 대통령이 만나서 관계 개선을 조금 하겠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호주가 30대의 장갑차를 전에도 장갑차 보냈는데요. 추가로 보내는가 보네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뭐 러시아는 그대로고 프리고진과 푸틴이 만나서 뭐 좀 용병이 다시 투입될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고 언제까지 이 전쟁이 마무리된다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과 엉켜버린 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사태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나라가 세계의 우위를 점하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느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제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도 당연히 러시아가 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그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가 보낸 글도 있고요. 앞에 제가 그 롤링힐스 사태에 대한 기고문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나도 저기 아래 막 멋진 뭐가 보이고 파란 바닷물도 보이고 하는 곳에 살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원래 부자여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엔 기후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브렛 샌더스 교수가 UC 얼바인에서 환경 엔지니어링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내셨는데요. 롤링 힐즈 에스테이트 캐년 이곳 과학자들은 지형과 기후 변화의 이 빠른 변화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고를 했는데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빨라졌고 그 변화가 요즘은 더군다나 더 빨라져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집이 15피트가 며칠 사이에 더 내려갔다. 원래의 이 그라운드에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더위, 홍수, 더위는 미국 남부 지역 쭉 홍수, 버먼트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 해안가 쭉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같은 산사태. 그런데 위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설마 예전에는 늘 백년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도 저는 요즘에도 백년대계를 얘기하던데 백년대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10년도 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백년대계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무슨 사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여전히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면에서건 백년대계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이런 정책도 백년대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모델 예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이 교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것 당연하겠죠.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빠른 시대에 경고 사인이 있던 없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며칠 동안 우리가 보니까 작은 경고도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집에 어떤 크랙 있고 하시는 분들 뭐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점점 심해지고 전체 마을이 날아간 적도 있잖아요. 이 북가주 어디에 아무리 소방관들이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사투를 벌이면서 불을 껐어도 마을이다. 그 날아간 마을 이름이 파라다이스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폭우는 리버사이드에 살고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인터스테이트 10의 어떤 구간을 날려보냈고 그리고 나서 절벽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로 인한 열차 노선도 멈추게 됐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이 인근에도 뭔가를 홍수에 대비해 놓지 않으면 한 40만 명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집을 사실 때 집을 또 장기로 렌트 들어가실 때 꼭 그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야지 돼요. 부동산 그 에이전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 다 얘기를 해 주시죠. 여기는 무슨 뭐 홍수 다발 지역이다. 여기는 뭐 위험이 있다 없다.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할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엔 이렇게 몇 시간 사이에 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위험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시작이기는 하다면서 이 정보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 같은 산사태를 67년 이상 예상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달러나 들여서 그곳에서도 어떠한 뭐를 했지만 결정적인 뭐를 만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해버린 것 아닌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겨울에 대한 것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중요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연방재해청이요. 연방에서 기금을 줘서 2년 전에 산타모니카가 지역구니까 이 의원이 이런 것을 발의를 했겠네요. 벤 알렌 의원이 프로그램을 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해안가에 있는 땅을 정부가 사서 원래 뭐 땅 소유주에게도 뭔가를 주겠죠. 베네핏을 주고 거기다가 뭐 집을 짓고 무슨 뭐 레스토랑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짓는 것 이런 안을 해서 연방재해청도 재해가 일어나면 또 돈을 줘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그 누구에게나 다 낭비잖아요. 모든 면에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그 해안가 주변은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쫙 보는 이런 곳을 만들기가 적합한 것이지 어디 뭐 개간을 하고 해서 집을 짓기, 빌딩을 하기, 공원 빌트는 괜찮아요. 그렇게 적합한 게 아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의 경우는 아름다운 공원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즐기기에 그렇게 될 때 모래도 지금 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비치가 점점 그것도 보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스리치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노스리치 지진 났었을 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경험으로 당시에 엄격하게
룰을 적용을 했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아니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란 말이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작은 지진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눈으로 조금씩 보면 설마 4대에 그러겠어? 아니, 4대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기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환경 엔지니어링 교수 UC 얼바인의 브렛 샌더스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환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이분은 이름이 사우스 메인주의 사우스 포틀랜드라는 곳에 살고 계시다고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단 킴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독자가 보낸 글이니까 짧기도 해요. 이거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도 문제지. 그걸 왜 승인을 해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과 그것을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관리했던 테이코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왜 세계가 그처럼 그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태만한 테이코의 잘못을 세계가 그 벌을 받아야지 되는가? 물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쨌든 나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은 하십니다. 그리고 테이코가 이 1971년도에 이걸 지을 때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었다는 겁니다. 2008년도 컴퓨터 모델을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그 모델 결과를 과소평가했는데 재난이 일어나서 후쿠시마의 주민도 숨지고 막 방사능이 오염된다. 이건 이제 그 컴퓨터 모델이에요. 그런 게 있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일본 정부가 방사능 노출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하고 이걸 왜 해양에 방류를 해? 하는 이 같은 주장이 아마 상당수의 한국 분들의 이 정서적인 심정일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아이오와주에서 어젯밤에 이제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금요일에 서명을 하면은 곧 즉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오와주는 2018년도에도 같은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1년 뒤에 주의 대법원이 이걸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잖아요. 지난해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획기적인 낙태 금지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인권협회 등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네브라스카에서는 딸이 17살 때 임신 20주가 넘었을 때 뭐 약낙태 약을 통해서 딸이 낙태하는 것을 돕고 이제 그 태아를 화장을 하고 시신을 묻어주고 그 혐의에 대해서 어머니가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2개는 중범이고 하나는 경범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뭐 9월 달에 선고 공판이 있고 딸은 지금 18살이 됐는데 17살이었는데 당시에 성인 재판에 회부가 됐고요. 최고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2년 징역형에 처해진답니다. 나토 정상회의도 전부 끝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된 시간은 다 끝나고 난 뒤에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Came for of their own accord, standing as one to protect the TV tower, to shield the Supreme Council and defend freedom. 14 heroes tragically lost their lives. Hundreds were wounded. 네, 제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그 본인들이 그 희생을 하면서 뭔가 비극을 막는데 했었던 14 hero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이고요. 박수를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